어떻게 오늘이 딱 1년은 아니긴 한데 그 네. 6월 4일, 그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네. 지난 1년이 정말 금세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 함께, 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 예. 어떻습니까? 그 1년을 총평해 주신다면. 대통령님에 대한 1년의 평가는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할 거예요. 오. 굉장히 일을 잘했고 많은 일을 해왔다. 그래서 사실은 인수위 없이 맞네요. 내란의 어떤 그 혼란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냈고 특히 AI라는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AI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예, 저 술자리 가보면 반도체 전문가, AI 전문가예요. 전문가, AI 전문가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큰 방향과 아젠다 설정 이런 것까지 잘 해내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만약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면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사실 이제 총선 전까지 대략 1년 4, 5개월 이상 1년 플러스 알파 선거가 없는데 그렇죠. 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하고 싶은 국가적 과제는 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 저는 이런 걸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만나서 질문하실 기회가 많으시니까 오늘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꼭 한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아쉬운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더 과제라고 꼽아주실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잘한 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는 건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문제들 또 지녀왔던 문제들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맞아서 전국에 대략 50개 곳을 다녔거든요. 오뚜기 유세단이셨죠? 네. 다니면서 느꼈던 게 지방 소멸 위기라는 게 매우 심각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네. 지방 소멸의 위기를 얘기하고 계셨고 진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 또는 네.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변화가 없으면은 와 이거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목포 이런 제법 큰 도시를 갔을 때도 원도심의 경우에는 마치 세트장 같아요. 영화 세트장. 아이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렇지. 건가요? 건물은 있고 간판에 불은 켜져 있는데 왕래하는 행인은 없는. 아이고. 예. 그리고 더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뭐 영호남 상관없이 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화두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AI도 잘 돼가고 있지만 사실 AI가 좀 더 나가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건 잘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나 또는 AI에 부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해나가려면 전력의 문제라든지 또 전력의 문제에 따른 산업 입지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고민해요. 이거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특정 산업 특히 AI 관련된 특정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 수익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이며 경제학적인 문제 제기들이 계속 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는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이, 그럼요. 실제로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안 그러면 정치 실제로 왜 그런 합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트럼프 그래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아니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샘 알트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면 그 우려점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민이 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도 또 저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네, 오뚜기 유세단 잘 다녀오셨네요. 이 거의 대권주자급 행보를.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가졌던 고민인데 실제로 더 확인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노령화가 돼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지방 소멸 위기와 동시에 다 노령화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5급 삼특이라고 하는 지방 소멸의 어떤 해법으로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것들을 좀 순차 해결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중에 장윤선 기자님이 직접 실명으로 댓글을 써주셨어요. 뭐라고 댓글 알바비 주겠다고? 그러게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네요. 알바비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자, 김은지 기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차량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실 분위기가 살짝 들뜬 분위기인데요. 과연 누가 질문권을 받게 될까 다들 설왕설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취재 편의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질문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우주의 기운을 모아주신다면 혹시 크크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늘 앵커석에 있다가 이렇게 댓글로 참여하니 색다른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 뭔가 장윤선 기자님의 들뜸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셈 때인가요? 맞나요? 아셈은 이 정부가 가져 나갔던 것 같고, 예, 에이펙 경주에서. 예. 질문권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상하이에서도 그렇고 몇 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상하이 아니신가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또 뭔가 좀 기대를 하시나 봐요. 네, 오늘 기운을 저희가 확확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질문하실지는 또 지금 박주민 의원님도 살짝 힌트를 주셨으니까 우리 장윤선 기자님 힘내시고 저희 이따 10시에 같이 기자회견 볼 예정이니까 이런 질문 장윤선 기자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넣어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부가 애써왔고 역할해줄 게 많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어머나 슈퍼챗으로 김은지님 알바비 보태입니다. 취재 편의점 한칸 응원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사주시는 노미 3186님도 계시네요. 심지어 달러예요. 달러인데 어머. 저분이 주신 거는 그럼 김은지 가져가시는 건가?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근데 여튼 정부를 잘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당 지지율에 수렴해서 좀 아쉬운 결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당의 지난 1년, 그러니까 여당의 지난 1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당의 지난 1년을 뭐 좀 평가한다면은 대통령님의 이제 비해서는 후한 점수를 좀 주기가 어렵죠. 예, 아마 국민들 이번 지방선거만 해도 제가 다른 매체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반복하는 감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사실 어떤 전국적인 선거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정의 어떤 동력을 좀 더하는 선거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좀 큰 아젠다를 좀 던지면서 그러게요. 그죠? 큰 아젠다를 던지면서 또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당과 당의 정치인들, 당원들이 좀 결집해서 힘을 좀 모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또 내란을 극복하고 또 탄핵을 시켰던 여러 세력과도 사전에 좀 조율이 좀 된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확실히 이번에 내란을 뿌리를 뽑겠다 그랬다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확실한 전기를 만들겠다. 뭐 어렴풋이 다 이런 얘기들은 했잖아요. 그러게요. 거기에 맞춰서 아젠다 세팅 및 네네. 세력 간의 조율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힘있게 좀 쫙 치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제 두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그 가운데 이제 약간 분열적 양상도 보였고 특히 선거가 끝난 지금도 몇몇 어떤 지역에 대한 선거 결과를 두고 또 굉장히 분열적 해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각각의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이제 그 소위 말씀하신 분열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 걱정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1년 플러스 알파에 선거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노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이 그것을 다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또 당은 또 구상의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구상도 해보고 뒷받침과 구상의 역할을 해줘야 될 정당이 분열적으로 전당대를 치르고 그 분열의 후유증을 깊게 앓게 된다. 이러면은 사실 이제 동력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의 후과라고 하는 게 평택 을에서 너무나 봤던 게 현상이어가지고 그런데 또 전당대회는 그럴 걱정을 굉장히 노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환율도 굉장히 불안하고 중동 전쟁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추가 관세를 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AI를 축으로 한 산업 전환의 완성이라든지 정말 노령화돼 있고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노정되어 있는 과제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과제를 풀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요. 총력을 다해서 모아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누를 건 누르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이 또 큰 일들이 있는 이 시기를
진짜 분열적으로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지금 네. 걱정이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댓글창에는 오늘 코스피도 난리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따 9시 30분 정도에 그 염승한 LS 증권 이사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정을 좀 쇄신한다라는 의미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네. 이제 발표했잖아요. 한성숙 장관이 지명됐는데 그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보다는 예.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라고 점을 많이 쳤었고 예.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도 좀 그런 쪽의 얘기가 오,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원래 6월 5일 날 발표하겠다 그랬다가 음.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면서 조금 기류가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대통령 아마 고민이 여러 담겼다.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예. 과제 중심으로 좀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과제라고 하면 어떤 지금 말씀이세요? 특히 이제 저 네.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AI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왔던 이 AI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겠다. 특히 하정우라든지 또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다 지금 밖으로 공석이죠. 나가 있는 예. 상태라서 총리를 한성숙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공백도 메우면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챙겨 나가겠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년 만에 여성 총리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여성 총리가 없었나 좀 놀래긴 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황명수 총리 이후에 처음이라는 건데. 한명숙, 한성숙? 한한 다른 의미의 한한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장관 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그렇게 뭐 여당 큰 부담은 차원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점도 고려의 어떤 요건, 예.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 이제 청문회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공방이 제기되기 쉽겠죠. 예. 그 청문회장이 예. 그걸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네. 뭐래도 참 쉽지 않은 국면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넣어주고 계시긴 하네요.